앞서 보신 KBS 보도 내용처럼 청주 북이면 소각장 집단암 건강영양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부실한 조사라는 비판에 환경부가 추가 보완 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오늘 박종순 민관합동조사협의회 위원이자 전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 전 환경부가 북이면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논란이 빚어졌나요? 네, 아시다시피 북이면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민간 소각장이 하나둘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이제 소각장 3곳에서 지금까지 36배, 20년 동안 36배나 규모가 이제 증가했고요. 급기야 지금은 이 작은 마을에서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주민이 60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재가암 환자도 10년 사이에 4배나 늘었고요. 때문에 이제 집단암 사망 원인으로 주민들은 소각장을 이제 원인으로 지목했고요. 결국 환경부에 북이면 건강 영양조사를 청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카드뮴과 다이옥신 같은 오염물질이 다른 이제 대조군의 대조 지역에 비해서 높았고요. 주민들의 소변에서 배출되는 카드뮴 농도가 평균보다 5.7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그 수치는 증가했고요. 뿐만 아니라 동일 집단보다 남성은 담남암 발생이 2.63배 정도 높았고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사에 참여한 조사관은 13명에 불과했고요. 조사 기간조차 이제 1년 정도 아주 짧은 단기간에 이제 조사가 진행돼서 그런 한계가 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환경단체들도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어떤 문제점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 이제 소각장이 급격하게 늘어난 2007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자료가 굉장히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제 자료가 일부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암 잠복기를 고려한다라면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린 결론은 소각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론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납득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제 환경부를 이제 규탄하게 된 거고요. 인과성이 없다는 이제 환경부의 이제 이런 발표로 인해서 작년 여름에 사실은 이 발표 이후에 환경단체와 저희 이제 주민들과 함께 그 환경부 앞에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1인 시위 등을 이어갔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환경부 장관의 면담, 그다음에 역학회 검증까지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결국 환경부가 재조사를 위해서 민관합동 조사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작년에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핵심 이제 논의기구인 차원에서는 이 참여하는 운영위원조차도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구성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작년 말 이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올 초 1월에 민간합동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들의 이제 약속을 충분히 이제 반영하기로 했는데 환경부가 이런 약속들을 좀 어기고 멋대로 가업지 시설을 작성해서 용역업체 이제 선정 공고도 냈고 신청 마감까지 한 사실을 이제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업체 선정 평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제 강하게 이제 민원을 제기했고요,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지난 16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예, 전반적인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기까지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나요? 네, 사실 그 청주시의 북이면이 소각장의 마을로 불려지게 된 데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주시가 소각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주시에서 이제 더 이상
민간 소각장을 이제 인허가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업체들과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반면에 부기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번 추가 보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청주시와 이제 충청북도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부 뒤에 숨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부를 견인하는 역할을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그리고 규제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소각장 집단 암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도 정책 제안을 했다고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후보들 공약에서 보면 소각장 문제 관련한 그 공약들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오신 후보 중 한 분은 그 부기면 소각장 증설할 당시에 허가를 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제 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추가 조사의 방향도 사실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추가 소각장 인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청주시의 어떤 분이 시장이 되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지켜져야 하고요. 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각시설 공영화를 통해서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겠죠. 예. 예. 선거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민 건강 영향평가 재조사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역학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부기면 주민들만 한정돼 있지만 인근의 내수읍도 굉장히 밀접돼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내수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건강조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굉장히 몇천 가지가 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순 민관합동조사협의회 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